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조금은 유식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큐레이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큐레이션 시대 당신의 수준이 보인다. 일단 큐레이션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전적 의미는요. 미술관에서 기획자들, 일명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들이 우수한 작품을 뽑아 전시하는 행위를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큐레이터의 기획과 안목에 따라 선별되는 작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는 모든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방식입니다. 구글 위키백과에 따르면 디지털 큐레이션은 정보의 홍수 속에 보여지는 모든 컨텐츠가 아니라 당신의 눈에 띈, 당신이 직접 선택한 디지털 자산을 선택하고 보존하고 수집하고 유지하고 아카이빙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게 있어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를 담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보가 많은데 자신의 눈에 관심이 있는 그것을 딱 선택했어. 그리고 그걸 가져와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끊임없이 수집해서 아카이빙 쌓아놓는 걸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현재와 미래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 저장소라는 가치를 만들고 유지하고 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블로그, 디지털 매거진, 온라인 뉴스레터, 온라인 포트폴리오 등의 당신이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가져와서 보여지고 싶은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퍼블리싱, 일명 발행하는 것을 디지털 큐레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MU도 디지털 큐레이션을 활용합니다. MU는요, 이 퍼스널 브랜딩 그룹에 맞게 매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관련된 책들도 소개하고 인터넷 방송도 진행하고 오디오 클립도 진행하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다 흩뿌려져 있잖아. 한 달 동안 진행한 시간차에 의해서 블로그에도 흩뿌려져 있고 페이스북에도 가 있고 유튜브에도 나가 있고 네이버 TV에도 다 나가 있어요. 이걸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도용을 해서 MU의 뉴스레터를 발행을 합니다. 매월 말일날. 그러면 뉴스레터 속에는 저희가 한 달 동안 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기는 거예요. 픽하는 거죠. 선택해서 가져와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걸 어떻게 보이고 싶으냐면 이 회사는 MU라는 회사는 계속 이런 클래스의 이런 급의 사람들을 만나고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책과 방송들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디지털 큐레이션이 중요해진 걸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하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서는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아주 짧은 순간에 증명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 구구절절하고 그저 그런 이력서, 남들과 비슷한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분명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보여지는데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겠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컴퓨터가 당신의 이력서를 심사한다면 당신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했죠. 제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 의외로 심플하다고 0 또는 1.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하라고 말한 대로 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는 것에 숨겨진 코드는요. 바로 0과 1 사이에서 1쪽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신에 저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1이죠. 이걸로 바꾸어서 끊임없이
나와 관련됐다고 하면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글, 사진, 이미지, 영상 등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게 되는 그런 세상과 맞닥뜨려져서 지금 말하자면 물 만난 고기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해외에서 연수뿐만 아니라 해외에 유명한 대학에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에 놀러는 갔다 온 거야. 캠퍼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분야를 퍼스널 브랜드 분야로 하겠다 결정하고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고 책 읽었다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책을 발행하고 직접 저술을 하면서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큐레이션의 잣대는 바로 퍼스널 브랜드라는 이 키워드입니다. 보여지는 방식을 제대로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디지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일관된 컨셉에 의해서 보여져야 저 사람이 저 분야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정상 이 말 했는데 또 할까 반복하는 거를 되게 주저하게 돼 있어요. 같은 말 또 하는 줄 알고. 하지만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어제 했고 그제 했고 1년 전에 했고 10년 전에 했던 말을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오늘 지금 내가 한 것도 가끔 돌았으면 까먹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메시지를 일관되게 그리고 일관된 수준으로 있어빌리티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지털 큐레이션의 가치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방식을 제대로 컨트롤한 큐레이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수준으로 무엇을 이뤄냈는지 누구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바로 디지털 큐레이션의 가치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라는 인지도와 거래해도 좋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평판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바로 뭐다? 큐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큐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관심사나 재능, 전문성이 담긴 콘텐츠 저장소, 디지털 저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가능한 저장소 중 하나가 블로그이죠. 블로그에는 그 사람의 역사, 인생, 가치관, 수준, 태도, 역량 및 전문성이 담깁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경력을 담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포트폴리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오랜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성실의 무게를 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콘텐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평균 5년에서 7년을 견뎌야 한다고 전성기 주기 그래프, 21년 주기 그래프를 통해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피카소도 7년을 서서히 올라가고 7년을 유지하고 7년을 내려오는 방식으로 21년의 전성기 주기 그래프를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그리는 걸 통해서요. 토끼가 아닌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걸 저는 큐레이션 시대에 맞물려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승부는 눈부신 재능이 아니라 지루하고 더딘 시간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엄청 더디고 지루하고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큐레이션 잣대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명료하기만 하다면 잘 가고 있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느 날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요. 어떻게 했을 때? 끊이지 않고 지속했을 때. 자, 큐레이션 시대 당신의 수준이 보인다. 당신의 수준은 지금 제대로 잘 보여지고 있나요? 보여지는 방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